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 오늘은 지방의택 트렌드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4개 정도 사례를 알아볼게요. 지방의 이모저모 그리고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사례가 아주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먼저 강원도 원주시 우수 사례인데 의료 기록을 공유하면서 우리 환자들에게 시민들에게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료 기록 공유가 안 되니까 진료 투약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또 만성 질환자 이력 관리가 어렵고 특히 응급 환자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 노약자 진료 시 의사진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초단체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 원주시가 되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진료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정책 기획도 잘했지만 예산도 이제 공모 사업에 참여해갖고 국비를 87억이나 확보를 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계기관이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 또 원주 연세의료원, 의사회, 약사회 다 참여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뭐 할 수 있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거, 도저히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이제 협의를 해갖고 병원과 보건소 공통으로 활용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요양기관 정보마당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진료 지원 플랫폼을 개설을 해서 이 보건소 병원이 그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을 했고 2023년도 우사인데 의료진은 환자의 이제 진료 기록과 이제 질병 상태, 뭐 투약 기록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진료 시간이 단축되고 환자도 시간이 단축되니까 되게 좋겠죠. 불필요한 의료비 발생이 방지되면서 시민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일석삼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진료 지원 플랫폼에 신청하는 것은 이제 홍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의료진한테 설명할래? 이렇게 구호를 붙여놨어요. 아주 재밌는데요. 이렇게 해서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이제 플랫폼 가입 신청을 이 개인정보 동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28,000명까지 시민들이 가입을 해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주 좋은 우수사례인 것 같아요. 광역도 아닌 기초가 나서서 이렇게 그 업무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전남의 우수사례도 업무 협력을 통해서 농업인 이제 공익직불제 관련돼서 불편을 개선했다는 겁니다. 이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근데 행정조차가 어렵고 복잡해서 불편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런 이유를 봤더니 정부 기관, 그러니까 농간원이죠. 농간원과 지자체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조절을 해서 농업인 관점에서 이런 민원들 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가농과 이제 지자체가 협력을 하기 위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들이 17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반시는 건별로 이제 감액이 되는데 뭐 반복 위반할 때는 막 2배 막 페널티도 적용이 되고 뭐 관련된 내용은 농약, 비료, 뭐 허용 기준을 막 초과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이 되게 고령화됐어요. 그래서 막 청년 회장도 거의 막 65세 막 이상이고 막 이러거든요. 전체가 이제 19만 4천 명인데 이 중에 50% 이상이 70세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이런 17개 준수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배치된 이제 신규 어른 공무원들도 또 이 어르신들을 또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하려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어떤 수혜자도 힘들고 또 이걸 관리하는 그 공무원들도 힘들고 반드시 이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전남도가 22개 시군 관계자들 다 모이라고 하고 또 농간원 그 19개 사무소 또 담당자들 다 모이라고 해서 공익집불 업무 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구성을 합니다. 뭐 전남이 이제 농업이 또 활성화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자. 중복되게 하지 말자. 협력 체계를 마련을 해서 또 우리 내에서 또 안 풀리는 것들은 농식품부에 합동 건의를 하도록 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농업인들의 혼선을 방지 위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홍보를 하자. 이걸 또 따로따로 홍보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했더니 예산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간원에서는 이제 장기간 미경장 농지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직불금 감액 요인을 사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지자체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필지, 그러니까 감액 필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도한 감액을 예방을 했다. 이게 또 중복이 되게 되면 또 직불금이 또 많이 줄어들면 농민들은 또 불만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전 점검한 데는 농간원이고 이 데이터를 받아서 아예 제외하고 그 직불금을 신청을 받는 걸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수사항, 그 복잡한 준수사항 관련돼서 교육을 하는데 지자체가 의무교육 이수를 독려를 하고 농간에서 집중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다 통합해서 농간원에서 아예 교육과정을 기초 심화과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라고 이제 홍보는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도 일어나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일기식으로 영농 기록장을 이제 제작 배포하는 것을 조금 이제 제작을 달리 했고 그 다음에 농간원은 이제 기록장 작성법을 농가 대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간척지 농지 관련돼서는 이게 증빙 서류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부의 신청 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승인받는 데 적극적으로 이 농업인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행정을 했다. 지금 이 영농일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간편하게 그림일기로 개선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 기관간 업무협의체를 했더니 실제로 지금 도내 농업인들의 직불금 감액 사례가 최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도 이제 그 지키는 거죠. 준수사항을 이해를 하니까 농업인들이 이제 스스로 지켜서 더 감액되는 사례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2021년도 45억 원이 감액됐었는데 2022년도에는 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인들한테는 더 좋은 거죠. 예. 몰라서 또 페널티 먹어갖고 직불금을 못 받는 또 억울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또 전국에 또 이렇게 벤치마킹 되면서 민원제도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주 우리 농업 계속 전북, 뭐 충북 다 이 직불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전남처럼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가 덤핑 관광이 엄청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도 홍대인데 여기도 많은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뭐 정말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쇼핑을 강요하는 어떤 여행사에 아주 그냥 싼 패키지 와갖고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명동에도 특히 그렇고. 그래서 뭐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쇼핑 물건들만 보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또 유튜브에 또 한국 관광 갔더니 뭐 쇼핑만 강요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안 좋은 그 이미지가 계속 확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문체부가 좀 나서서 이렇게 좀 덤핑 관광하는 데는 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를 지정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막 목표했는데 이 덤핑 관광을 많이 하면 명수는 많이 오는데 이건 진정한 실질적인 어떤 관광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온라인 중국, 특히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그런 어떤 서울 여행 상품에서 덤핑이 의심되는 85개 상품에 대해서 정부와 중국 대사관에 판매 금지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덤핑 관광 좀 근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인데 지금 고지대에 사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동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또 이분들 또 대중교통도 이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고지대 지역 같은 경우는 경사형 승강기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 승강기가 에스컬레이터 리프트보다 장애인 노약자들 더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 이동 편의 개선 사업을 실시를 해서 장애인 고령자들 교통 약자 거주지 저층 주택 밀접지 8곳에 총 240억이면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투자를 한 거고요. 투여를 한 거고 그래서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 맞춤형 이동수단을 설치를 합니다. 이 부가연동 경사형 승강기 같은 경우는 공공 디자인 대상도 받았어요. 이 안 만드는 거 좀 깔끔하고 예쁘게 경관을 해치지 않게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설치를, 왜냐면 호응이 좋으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주민들 만족도도 좋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더 추가로 200억을 투입해서 승강 편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산으로 가볼까요? 부산도 고지대 되게 많잖아요. 그쵸? 부산 진구도 경사형 승강기를 이제 범천동 호천마을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고지대 주민들이 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조금 재밌게 본 사항은 부산 중구 사례인데요. 영주동이라고 있어요. 중구에. 거기에 수직형 경사형 이제 엘리베이터 연결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는데 영주 오름길 엘리베이터라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름길이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좀 명소화 시키려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한 거죠. 단순히 그냥 경사형 승강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관광 명소화 해보자. 조금 더 나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오름길이니까 또 이렇게 전망이 좋을 거 아니에요. 전경이. 야경도 좋고 그런 것들을 여행 상품으로 용리베이터 대작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션 투어 부산 삼복도로의 영주동 계단이 많아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는 용이 살고 있다. 삼복도로 이제 직항 열차가 오픈하고 이제 승강기를 말하는 거 용이 하늘로 승천하기 위한 미션을 풀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예뻐요.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많이 힘들겠죠, 이제 올라갈 때. 그래서, 다른 우리 주민들만, 이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도 또 와서 이렇게 명소화 시키려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짧게 요 정도, 한 4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심층 분석, 그 다음에 해외 사례, 예산 낭비 사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